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운을 잡아라? 벌써 128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하루입니다.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서우가 오빠 태아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석진이가 아진이를 발견하는 순간, 네 사람이 마주친 이 순간, 공기가 조금 어색해집니다. 태아는 놀란 표정으로 서우에게 묻죠. 너 김석진 씨랑 아직 만나고 있던 거냐고 말입니다. 석진이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러워합니다. 아진이와 태아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말이죠. 결국 네 사람은 치킨집으로 자리를 옮겨 솔직한 대화를 나눕니다. 태아는 조금 서운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둘이 몰래 계속 만나고 있었다 그거야? 서우는 변명하듯 대답합니다. 아니 계속 만난 게 아니라 잠깐 헤어졌었다가 그냥 다시 만난 거야 하지만 태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비밀 연애를 하고 싶냐? 라며 서우를 다그칩니다. 이때 석진이가 서우를 감쌉니다. 서우 잘못이 아니에요. 서우가 저보고 헤어지자고 했는데 제가 붙잡았어요. 도저히 서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석진이의 이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석진 씨, 여자친구, 이전에 제 여동생이에요. 오빠로서 동생한테 한마디 하는 것이니까 간섭하지 마시죠 라며 선을 긋습니다. 그러자 석진이도 맞받아칩니다. 그럼 저도 오빠로서 한 가지만 묻죠. 아까 집 앞에서 우리 동생한테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애를 벽에다 밀어붙이고 얼굴을 막 들이밀고 말이죠. 아진이는 당황해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석진이는 아진이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태아를 압박합니다. 태아는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석진이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 고백이라고 했습니까? 라며 되묻습니다. 태아는 당당하게 반문합니다. 왜요? 뭐 두 사람은 만나도 되고 우리는 만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때 아진이가 급하게 끼어듭니다. 우리 아직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오빠 오해하지 마. 우리 아직 아무 사이도 아니야. 석진이는 그럼 더 할 말이 없다며 아진이더러 가자고 합니다. 태아도 서우더러 우리도 가자고 하면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치킨집 대화는 끝이 납니다. 한편 대식이 집에서는 따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식이가 광식이에게 치킨집을 맡아서 해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광식이는 놀라면서도 감사합니다. 물론 월세는 자신이 내야 한다고 하지만 광식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이죠. 미진이는 하고 싶으면 해보라며 격려하면서도 아빠한테 매달 용돈 넉넉히 넣어드리라고 당부합니다. 광식이는 당연하다며 장인어른께 이 한 몸 바쳐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그때 석진이와 아진이가 집에 들어옵니다. 혜숙이는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앞에서 만난 거야? 라며 묻지만 아진이는 그냥 들어간다고 하며 피해갑니다. 혜숙이는 쟤 왜 저러래 석진아 아진이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지만 석진이도 잘 모르겠다며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돕니다. 무철이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자는 무철이에게 고 대운빌딩명에 이전한다고 했죠? 드디어 대운빌딩이 당신한테 돌아오네요. 수고 많았어요. 여보라며 위로의 말도 건넵니다. 바로 그때 서우와 태아가 함께 들어옵니다. 미자는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라며 의아해하고 태아는 그냥 들어간다며 피합니다. 미자가 서우에게 네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어? 라고 물어보지만 서우도 잘 모르겠다며 들어갑니다. 우철이는 두 녀석 분위기가 좀 묘하다며 미자에게 말합니다. 미자도 그렇다며 당신도 느꼈냐고 되묻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미자가 태아의 방에 들어가고 혼자 남은 무철이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내 친구들하고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고 있을 때 자식들은 다른 한쪽에서 새로운 실타래를 꼬아가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래서 인생이 참 재미있다. 아진이 방에서 석진이와 아진이는 진솔한 대화를 나눕니다. 석진이는 아진이에게 어떻게 할 거야 한태아 씨. 어제 고백 들었다면서 너도 마음이 있는 거야? 하지만 석진이는 곧바로 말합니다. 나한테 말할 필요 없으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오빠 신경 쓰지 말고 너 이럴까봐 얘기해주러 왔어. 어제 내가 괜한 얘기를 해서 너 결정에 방해가 될까봐 너도 마음이 있다면 내 생각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선택해라고 말이죠. 아진이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묻습니다. 석진이는 당연하다며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마음을 맡겠어. 암튼 부담받지 말고 결정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 알겠지? 라고 말이죠. 아진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빠의 이해심 깊은 말에 마음이 놓인 것 같습니다. 마당에서 석진이와 태아가 마주칩니다. 태아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석진이는 어제 일을 사과합니다. 동생이 남자랑 그러고 있는 걸 처음 봐서 순간 이성을 좀 잃었던 것 같아요. 아시죠? 여동생을 둔 오빠 마음? 태아는 이해한다고 답합니다. 솔직히 어제는 조금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저라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해합니다. 석진이는 고맙습니다. 이해해주셔서. 그리고 아진이랑 일은 두 사람이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우리 커플 신경 쓰지 말고 아진이한테도 말했어요. 라고 말하자 태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로 서원태도 불편한 내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빠 마음입니다. 라며 고마워합니다. 두 오빠가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우철이는 대운빌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러 가는 길에 복권 당첨 현수막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복권을 사지 않았다면, 아니 대식이한테 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복권이 나한테 준 행운을 돈이 아니고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의미 깊은 깨달음입니다. 교도소에서는 감동적인 만남이 이어집니다. 규태가 대식이와 무철이를 보며 정말 둘이 몸 괜찮냐고 걱정합니다. 무철이는 보다시피 괜찮다고 하고 대식이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답합니다. 규태는 하여튼 둘 다 고생했다. 무철아 고맙다. 나는 네가 대식이한테 간이 시켜줄지 몰랐어 라고 합니다. 무철이는 내가 니들한테 갚을 게 좀 많지 않냐. 너 정말 내일 재판 때 처벌 불원서 필요 없어? 라며 묻습니다. 규태는 말했잖아. 난 처벌 다 받겠다고 라며 답합니다. 대식이는 무철이가 용서했으니까 써달라고 해. 그래야 조금이라도 감형받을 거 아니야. 이제 금옥이도 곧 애 낳는데 너라도 옆에 있어줘야지 라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규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금옥이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나는 결정했어.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 그리고 무철아 민용이한테 내 얘기해줘서 고맙다. 나 민용이 그놈한테 고맙다는 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라면서 말이죠. 무철이는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위로합니다. 규태는 그래 나중에 나 여기 나가면 다 같이 주스라도 한잔하자 라고 제안합니다. 무철이와 대식이는 주스냐며 놀랍니다. 규태는 웃으며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둘 다 술 못 마시잖아. 간 건드려놔서 주스라도 마셔야지. 야, 나 이제 누구랑 술 마시냐. 심심하게 이런 농담 속에서도 깊은 우정이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온 대식이와 무철이는 서로를 걱정합니다. 대식이는 무철이에게 규태 괜찮겠지. 막상 재판받는다고 하니까 걱정됐네 라고 말합니다. 무철이는 다 잘 될 거라며 걱정하지 마라고 위로합니다. 대식이는 근데 너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은 거야? 라고 묻고 무철이는 당연하지 너는 괜찮냐? 라며 오히려 되묻습니다. 대식이는 나야 끄떡없지. 내 체력은 천하고 짱 김대식이잖아 라며 자랑합니다. 무철이는 공여자보다 수혜자가 더 조심해야 돼. 합병증 안 걸리게 관리 잘해. 내간 말이야 잘 다뤄. 라고 농담조로 말합니다. 대식이는 너나 조심해. 입마 마치 안 깨서 걱정 끼친 게 누군데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그래라며 맞받아칩니다. 무철이가 아파하는 척을 하다 메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시비를 거냐며 고맙다고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라고 말이죠. 대식이도 아파하는 척을 합니다. 무철이는 너 뭐하냐 나 따라하냐? 창의력이라고 요만큼도 없어 재미없어 그만해라며 핀잔을 줍니다. 이런 티격태격하는 모습에서 진짜 친구 사이의 정겨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철이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뭐든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대운빌딩꾼입니다. 대운빌딩만 찾게 되면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해숙이 집에서는 미자와 금옥이가 식사 후 과일을 먹고 있습니다. 금옥이는 잘 먹었다고 인사하고 미자도 잘 먹었다고 답합니다. 미자는 갑자기 생각난 듯 내일 최 사장님 재판한다며 형이 덕게 나와야 할 텐데 걱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금옥이는 잘못한 만큼 벌 받아야죠. 그래야 오빠 마음도 편할 거고 라고 말합니다. 미자는 안 그래도 무철 씨가 처벌 불원서 써준다고 했는데 최 사장님이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 라며 말합니다. 금옥이는 그럴 거라며 오빠가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을 엄청 많이 후회하고 있어서 그렇게라도 속죄하고 싶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혜숙이는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금옥이는 미자 언니도 해준다고 했는데라며 말합니다. 혜숙이는 그래? 그럼 내가 애기 봐줄게. 나 애기 되게 좋아해 라고 말합니다. 금옥이는 정말이냐며 놀랍니다. 미자도 나도 네 애기 너무 예쁠 것 같아.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부탁해줘. 라고 말합니다. 금옥이는 고마워요. 안 그래도 급한 일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하나도 안 외로워요. 언니가 이렇게 둘씩이나 생겼잖아요. 너무너무 든든하고 좋아요라며 기뻐합니다. 미자도 다신도 동생 생겨 좋다며 조카도 생긴다고 기뻐합니다. 서우와 석진이가 집에 들어오다 마주칩니다. 석진이는 서우에게 벌써 끝났냐고 묻습니다. 서우는 네. 사장님이 빨리 퇴근시켜주셔서 아진 언니는 이후로 별날 없어요? 라며 묻습니다. 석진이는 너희 오빠는 별날 안 해? 라고 되묻습니다. 서우는 네. 어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빠가 아진 언니를 좋아하고 있을 줄이야. 근데 둘이 만나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라며 걱정합니다. 석진이는 할 수 없지 뭐 이미 마음이 그런걸. 아진이한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어 라고 답합니다. 서우는 잘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오빠가 아진 언니를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간섭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죠. 마침 집에서 혜숙이와 미자, 금옥이가 나옵니다. 혜숙이는 석진이더러 거기서 뭐 하냐고 묻습니다. 서우와 석진이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서우는 그럼 들어가 보겠다고 하고 석진이도 들어가 보겠다고 말합니다. 금옥이는 석진이랑 서우가 아직도 사귀어요? 라고 묻습니다. 혜숙이는 아니야 아직도 사귀긴 헤어진 지 오래됐어 라고 답합니다. 금옥이는 그런가 하면서도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혜숙이는 아닌 것 같다니? 하며 의아해합니다. 금옥이는 그냥 느낌이 근데 뭐 두 분이 화해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사귀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혜숙이는 뭘 다시 만나 한번 헤어진 걸라고 말합니다. 미자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 깨진 그릇은 붙여도 또 깨지는 거 몰라 라고 말이죠. 금옥이는 그런가 하면서도 암튼 저는 가볼게요. 다음에 뵈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혜숙이는 석진이 방에 찾아가서 석진아 솔직히 말해. 너 혹시 아직도 서우 만나니? 라며 추궁합니다. 석진이는 당황합니다. 한편 서우 방에도 미자가 찾아가서 한서우 말해봐. 너 김석진 다시 만나지. 그치 하며 다그칩니다. 아진이 가게에는 태아가 찾아갑니다. 같이 가자 데려다 줄게. 왜 뭐 더 할 거 있어? 뭔데 도와주게라고 합니다. 아진이는 미안해요. 어제는 서우랑 오빠가 있어서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우리 아무 사이 아니라는 말라며 사과합니다. 태아는 그거 사실인데 뭘 그래라며 담담하게 답합니다. 아진이는 그래도 방금 막 고백한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니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도 잘 모르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한태아 씨한테 상처나 주고 이제 안 그러려고요 라고 말합니다. 태아는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아진이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좋아해요. 나도 한태아 씨 좋아한다고요. 태아는 진짜냐며 놀랍니다. 아진이는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한태아 씨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아서 나 오빠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무 사이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자 태아는 아진이를 껴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당에 들어옵니다. 태아는 고마워. 아진아 내 마음 받아줘서 나 한 번만 더 말해주면 안 돼? 나 좋아한다는 말 한 번 더 듣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아진이는 암호예요. 좋아해요. 오빠 됐어요? 하고 답합니다. 태아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조릅니다. 아진이는 됐다며 저 간다고 하며 도망하게 들어갑니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달콤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대식이 집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미진이가 뭐? 석진이가 아직 서우랑 사귀고 있다고? 라며 놀랍니다. 혜숙이는 그렇대.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아주 감쪽같이 속이고 정말 실망이야 라고 화를 냅니다. 석진이는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대식이는 죄송하기는 상황이 그래서 말 못한 거지 어쨌거나 축하한다 석진아. 라며 격려합니다. 대식이와 미진이, 광식이가 모두 축하해줍니다. 혜숙이는 다들 왜 이런 거야? 서우 사귀는 거 찬성이란 소리야? 라며 따집니다. 미진이는 안 할 건 또 뭐야 둘이 좋다는데 그냥 만나게 내버려둬요 라고 말합니다. 광식이도 맞아요 장모님. 아직 젊은데 마음껏 사랑하게 두세요. 그냥 라며 거듭니다. 마침 아진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미진이는 아진아 석진이가 서우랑 사귀고 있대라고 알려줍니다. 아진이는 축하한다며 오빠를 축하해줍니다. 혜숙이는 다들 왜 그래? 진짜 그럼 저 집이랑 사돈 맺어도 된다는 뜻이야 라고 따집니다. 우철이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철이는 그러니까 서우가 석진이를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라며 확인합니다. 미자는 네. 나한테는 헤어졌다고 해놓고 뒤에서 몰래 안 하고 있었대요. 야 이 배신자야.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며 따집니다. 서우는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우철이는 엄마 몰래라낼 정도면 우리 서우가 석진이를 많이 좋아하나 고네 아빠는 이 만남 찬성이다. 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서우는 진짜냐며 놀랍니다. 우철이는 석진이 뚝배기예요. 양은비 같은 요즘 애들하고 달라요. 서우야 허락할 테니까 둘이 예쁘게 연애해라 라며 말합니다. 태아가 다녀왔다며 들어옵니다. 우철이는 태아에게 서우가 석진이를 만나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태아는 그거 저도 알고 있어요. 엄마, 김석진 씨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가 걱정하실 일 절대 없어요. 라고 덧붙이죠. 미자는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정말. 내 입장 불편해지는 거는 아무도 생각 안 해주는 거야? 치사해. 라며 투덜대고 나갑니다. 우철이는 미자를 따라 나가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 우린 각자의 생각으로 잠을 못 이뤘습니다. 미자 씨는 석진이와 서우의 연애 때문에, 나는 다시 대운빌딩 건물주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진이 가게에서는 또 다른 설득 작전이 펼쳐집니다. 미진이가 엄마 이제 그만 받아들이는 거 어때요? 석진이랑 서우 말이에요. 전에는 그 집이랑 원수여서 그렇다 쳐도 이제는 굳이 반대할 일이 없잖아요 라고 말이죠. 아진이도 맞아요. 두 사람이 서로 좋다는데 어쩌겠어. 혹시 반대하는 다른 이유라도 있으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혜숙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서우 때문에 석진이가 2번이나 피해를 봤다고 생각이 드니까 본능적으로 꺼려지는 것 같아. 니진이는 피해라니 회사 관둔 거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혜숙이는 첫 투자 망가진 것도 그렇고 이번에 회사 나온 것도 그렇고 결국 이게 다 서우 때문이다 싶으니까라며 그렇다고 덧합니다. 아진이는 아니에요. 엄마, 회사는 예원 언니 때문에 관둔 거고 서우는 오빠 회사 관둘까 봐 오히려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대요라고 말합니다. 혜숙이는 서우가 먼저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라며 놀랍니다. 아진이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오빠가 힘들게 만든 회사라고 자기 때문에 투자 잘못되면 안 된다고 헤어지자고 그랬었대요라고 말합니다. 미진이는 석진이가 회사를 포기할 정도로 서우를 좋아한다는 말이야? 와 대박이네라고 감탄합니다. 아진이는 계속해서 서우를 변호합니다. 엄마 서우 좋은 애예요. 오빠 투자 잘못됐을 때도 옆에서 힘 많이 되어주고 이번에도 오빠를 위해서 자기 마음까지 접으려고 했고요.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기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좋게 봐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우철이는 대운빌딩을 보며 생각합니다. 별일이죠. 건물주가 처음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참 설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킨집에 대운빌딩 상인들이 모입니다. 우철이는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여기 모이시라고 한 건 제가 다시 이 대운빌딩의 건물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건물주 한무철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자,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보증금하고 월세를 조정할까 합니다. 사인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큰일 났다며 수근거립니다. 하지만 무철이의 따뜻한 마음을 아는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조정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120화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120화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화였습니다. 서로를 이야기는 두 오빠, 마음을 확인한 젊은 연인들, 그리고 마침내 대운빌딩을 되찾은 무철이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